48번입니다. 입자 AB가 양쪽에서 용수철을 압축했다가 용수철과 분리돼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하네요.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2배이고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80줄이라고 했을 때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고요. 저장된 에너지는 모두 입자한테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가 각각의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는 거야. 입자 A와 B의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우리가 이제 조건에서 한번 보면 요거를 A 입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용수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뭐입니까? B 입자라고 놓을게요. 그 B 입자가 A 입자가 B 입자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질량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용수철이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용수철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이제 장력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장력의 양쪽 걸리는 힘이 예를 들면 여기가 T1, 여기가 T2라고 보면 T1, T2라고 보고 요 줄의 질량을 M이라고 봤을 때 뭐 T1-T2가 MA라는 조건에 의해 M이 만약에 여기면 T1하고 T2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용수철의 질량도 무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AB에 걸리는 탄성력이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결국에 이 탄성력, 예를 들면 여기가 탄성력이라고 각각의 T를 두면은 이 탄성력이 작용 반작용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작용 반작용. 결국에는 뭐냐면 A의 용수철이 A하고 B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 되기 때문에 A, B는 뭡니까? 운동량이 보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좀 줄이고 옆에다 놓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얘가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걸 지우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이 용수철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순간 속도를 VA, 얘를 VB라고 이렇게 놔보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어떤 식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쪽 방향을 양수라고 볼게요. 이쪽 방향을 양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마이너스 EMVA는 V 플러스 MVB의 크기는 초기 운동량은 뭐예요? 각각의 이제는 압축해 있다는 것은 그때 0이니까 0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약분할 거 약분해줘. 이렇게 약분하면 결국에 어떤 결론이 나와요? 잠깐만요. 어떤 결론이 나와? 즉 VB는 VA의 2배의 속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80줄이었어요.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80줄인데 이것이 뭐야? A하고 B의 각각의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지? 즉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2분의 EMVA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뭡니까? MVA의 제곱이고요. KB는 2분의 M의 VB의 제곱이죠. VB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하라는 거죠. 이게 결국엔 뭐를 구하는 거? 요게 A이고요. 요게 B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을 이용해야 돼? 요거에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 80줄이 모두 입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자라는 거예요. 즉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KA 플러스 KB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8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에는 MV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VB의 제곱이니까 EVA의 제곱이 8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MVA의 제곱 플러스 4니까 EMVA의 제곱이 80이 된다는 거겠다. 그지? 맞죠? 4VA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 더해주면 결국에 MVA의 제곱은 3분의 80이 돼서 요거를 이제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빨간색으로 이제 마무리를 줘볼게요.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MVA 제곱이니까 3분의 80줄이고요. 얘는 2분의 MVB의 제곱이네. VB의 제곱은, 미안합니다. 2분의 M의 VB의 제곱이죠. VB의 제곱이니까
4VA의 2VA의 제곱이지. 그냥 바로 제곱을 해주면 곱하기 4VA의 제곱이니까 2MVA의 제곱이에요. 즉 2 곱하기 3분의 80이니까 3분의 160줄 이렇게 된다는 거겠다. 그죠? 이상으로 48번 풀이나지. 49번입니다. 질량이 지금 10g인 총알이 있고 2kg인 탄동 진자가 있는데 총알이 날라오다가 탄동 진자에 부딪혀가지고 이 진자의 질량 중심이 수직으로 12cm 올라갔다는 거예요. 총알이 진자에 박힌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총알의 초기 속력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보자고. 맨 처음에 총알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총알의 질량을 M이라고 볼게요. 이 총알의 질량을 M, 탄동 진자의 질량을 대문자 M 이렇게 놔볼게요. 근데 여기 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이게 대문자 M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미안합니다. 총알이 이렇게 날라오는 거야. 이때 이제 이 속력을 이걸 구하는 거죠. 얘를 V0라고 볼게요. 그지?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박혔어요. 이게 이제 초기 운동량이겠죠. 이 시스템에. 근데 얘가 이제 박혔다고 볼게요. 박혀서 그때의 초기 속력, 그러니까 박혔을 때의 초기 속력을 구할 수 있죠. 박혔다고 볼게요. 딱 박히면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처음 위치고 다시 한번 그릴게요. 얘가 바로 충돌 전이에요. 이렇게 긋겠습니다. 이게 벽이라고 보면 그럼 충돌 후는 어떻게 될까? 충돌 후. 충돌 후에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박혔기 때문에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좀 줄일게요. 질량이 m 플러스 m이 되겠죠. 그랬을 때의 속도를 v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얼마만큼 올라가는 거야? 일단 요까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운동량을 이용해 보면 결국에 초기 운동량은 여기서 시스템이 얘잖아. 요 시스템으로 봐야 되니까 초기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저 m v0의 제곱이 v0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탄동 진자는 움직이지 않고 뭐만 움직였어? 총알이 움직였으니까. 근데 나중 운동량은 m 플러스 m의 v가 될 거예요. 따라서 v는 뭐가 됩니까? m 플러스 m분의 m v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충돌 후에 이 시스템, 그러니까 탄동 진자하고 총알은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고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지금 얼마만큼이라는 거야? 이 질량 중심의 높이를 따져보면 얼마만큼? 12cm h, 그러니까 12cm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B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역학 에너지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2분의 m 플러스 m의 v의 제곱은 12cm까지 올라갔으니까 m 플러스 m의 g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약분이 되니까 v의 제곱은 2gh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v0의 제곱 곱하기 m의 제곱 m 플러스 m의 제곱은 2gh예요. 따라서 루트를 씌워주면 v0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m분의 m 플러스 m의 루트 2gh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대입해주면 m은 10g이니까 0.01kg이네. 그렇죠? 그리고 2 플러스 0.01 루트 19.6 곱하기 높이가 0.12m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한번 해봅시다. 2.01 루트에 19.6 곱하기 0.12 요거를 0.01로 나눠주니까 속도는 뭐가 된대요? 총알이 날아오는 속도는 308.26m/s. 이게 처음에 날아왔던 총알의 속력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